33번 베토벤의 욕구는 만들고자 하는 무언가를 참신한 반영입니다. 그의 상태에 호기심에 우리의 두뇌들은 경험합니다. 감각을 보상해 우리가 만들 때 뭔가를 새로운 과정 속에서 탐구하는 것에 어떤 것을 불확실한, 예를 들어 음악의 절과 같은 우리가 결코 플레이한 적이 없거나 또는 들어본 적 없는 전에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 때 어떤 것으로 참신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 보상은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감각을 기쁨에 많은 조사자들은 쭉 모델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음악의 작곡을 경우에서 베토벤의 컴퓨터 모델링은 포커스가 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쓰여진 13세기 이후에 밝혀냅니다. 드러냅니다. 음악의 패턴들이 발견된 모든 것에서 베토벤의 음악의 감소했다는 것을 나중의 소나타에서 참신한 패턴들이 포함한 패턴을 독특한 그 특별한 그 소나타에서 증가했던 반면 다른 말에서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걸쳐서 그의 호기심이 몰고 가게 되면서 탐구를 새로운 음악적인 아이디어에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에. 자, 33번의 주제는 인간의 창의성에 호기심의 잠재적인 영향력.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는 욕구는 바로 호기심의 반영이라는 것이지요. 두뇌는 불확실해서 뭔가 새로움을 창조할 때 보상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베토벤은 13세기 전의 패턴이 후기에선 이런 패턴이라는 것, 이런 것에서는 후기에 감소가 되고 있죠. 즉 새로운 패턴이 증가한다는 거야. 늘 구태에 의한 패턴이 감소가 되고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호기심은 인간 창의성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34번 기술자들은 이따 항상 그 찾는 것에서 정량 가능한 측정 기준을 생각하고 측정 가능한 입력은 모델의 그들의 생명의 피,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은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들을 또는 프록시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정량 가능한 측정 기준을 생각한 만들어낸다 편향을 측정 가능한 것을 향한 그 일들을 손쉬운 그 정량화하는데 하지만 간단한 측정 기준은 데려갈 수 있다. 우리를 더 멀리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아마 요구하는 복잡한 측정 기준을 또는 굉장히 어려운 아마 불가능한 줄이는데 줄인 측정값이 줄어들도록 어떠한 측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질 때 불완전하거나 또는 안 좋은 측정 기준을 우리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상 아래에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좋은 목적을 생각하고 실제로는 만드는 것 없이 진짜의 진전을 가치 있는 해결을 향해서 문제는 측정 기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대체하는 것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속담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중요한
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세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 아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측정 가능한 측정 기준을 대체하는 것의 문제. 자, 기술자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기준을 찾죠. 모델에 넣을 입력값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쉬운 것만 측정하는 편향이 발생하죠. 하지만 간단한 기준은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 중요한 목표는 복잡하고 굉장히 불완전한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목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셀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35번. 우리는 유일한 종들입니다. 양념을 하는 그 음식을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굉장히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그 허브들과 향신료라고. 그것은 꽤 가능합니다. 우리의 맛이 향신료를 가진다는 것이 진화적인 뿌리를 많은 종들은 가집니다. 항균의 속성을 실제에서 일반적인 조미료들은 예를 들어 마늘,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 같은 못하게 합니다. 성장을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테스트가 된 그리고 문화는 만드는 엄청난 사용을 그 향신료에 생각해보면 마늘과 후추, 태국 음식에 생강과 고수, 인도에 그리고 고추, 멕시코에 그런 문화들은 오게 됩니다. 그 더 따뜻한 기후로부터 박테리아의 부패가 더 큰 이슈인 곳인 변화하는 기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그 생산에 그리고 가능성에 향신료에 그리고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성장의 패턴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세계적인 향신료의 시장을 반대로 가장 가볍게 양념이 된 요리는 즉 그러한 것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에 있습니다. 더 차가운 기후로부터 우리의 특유한 인간의 관심은 맛에 이러한 경우에 즉 맛의 종의 쭉 생겨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문제로서 삶과 죽음에 15번 주제는 향신료에 대한 인간의 맛의 진화의 뿌리. 인간은 허브와 향신료를 통해서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향신료에 대한 미각은 진화적 뿌리를 가지는데 향신료와 양념들이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세균 성장을 억제합니다. 양념 많이 쓰는 문화는 세균이 잘 자라는 온대 기후이고요. 양념을 적게 쓰는 문화는 서늘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인간의 독특한 관심은 결국은 이거는 다 생사 문제로 인한 것이지요. 36번. 발달은 인간 신체의 단세포로부터에 제공합니다. 많은 예들을 구조적인 풍부함에 가능한 반복되는 생산이 무작위적 변이에 결합되어졌을 때 비무작위적 선택과
모든 단계는 신체 발달의 배아로부터 성인까지의 보여줍니다. 무작위적인 활동들을 단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신체의 형성은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그 묶여있던 그 선택과 함께 이러한 결과에 만족시키는 이전에 내재된 기준을 항상 새로운 구조는 근거가 됩니다. 옛날 구조에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선택은 선호합니다. 어떤 세포들을 그리고 없앱니다. 다른 것들을. 생존한 것들은 봉사합니다. 만드는 것을 새로운 세포를 겪는 더 많은 라운드들을 선택해 면역 시스템에서를 제외하고 세포들과 확장은 세포에 유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발달 동안에 다소 위치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올바른 위치에 있는 만드는 올바른 연결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 없어지게 됩니다. 제거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있다. 아주 많이 조각처럼. 자연의 결과는 전략의 엄청난 변이입니다. 개개인마다 세포와 분자의 수준에서 비록 대규모의 구조들이 꽤 비슷하지만 신체 발달에서 무작위 변이와 무작위 선택의 역할이 주제이지요. 인체 발달은 무작위적 변이와 비무작위적 선택의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신체 발달 단계에서 세포 수준에선 무작위였지만 그 무작위 활동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과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의 선택이 결합돼서 신체 발달이 되는 거죠. 새 구조는 오래된 구조에 기반을 하고 일부 세포는 선호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유전적인 선택이 아니라 위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연결을 만든 세포는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립니다. 조각을 하는 것과 같고요. 전체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개인마다 큰 변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지요. 7번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증가하는 비용을 홈케어에 나이 든 사람과 빈곤층을 생각한 통제 아래 매니저들은 홈케어 제공자들의 쭉 도입시켜 왔다. 관리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구체화시킨다. 명시한다. 임무들을 홈케어 제공자들의 그리고 시간과 예산을 가능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임무들을 전자보고 시스템은 요구한다. 홈케어 제공자들이 보고하는 걸 그들의 활동과 시간에서 소비됐던 그리고 게다가 만든다. 분배가 시간과 돈에 잘 보이도록 그리고 인식에서 관리자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것은 관점에서 매니저들의 쭉 기여해왔다. 해결의 문제에 홈케어 제공자들은 반면에 인식할 거다. 그들의 일을 일련에 분리할 수 없는 임무로서 수행되어지는 효과적으로 가능한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한다 일을 이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고객에게 그들이 쭉 발전시켜온 관계를 이것은 포함한다. 가진다는 것을 대화를 고객들과 그리고 묻는다는 것을 개인의 안부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과 요구는 보고하라는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장애물로서 만드는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서비스를 필요되어지는 만약에 관리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다면 이것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홈케어 제공자들이 과부하가 되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에 주제 재택간호 관리 시스템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간호 제공자와 관리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재택간호 제공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사자의 업무의 소요 시간과 예산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이 전자보고 시스템은 종사자의 활동과 시간을 보고하라는 것을 요구하죠. 장점은 한눈에 보여서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분리된 업무는 아닌 거죠. 이 간호 제공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객과 대화하고 안부 묻기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한된 시간과 보고의 의무성은 필요 서비스 제공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관리는 종사자에게 많은 부담과 의욕을 상실케 만든다. 38번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대부분의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새들이 궁극적으로는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 드문 케이스로부터는 제외하고 드문 경우의 개체들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것들이 개개인이 다시 방향을 잡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인 그들의 정상적인 범위로 다시 그것은 또한 공통적으로 가정되어집니다. 그를 잃고 헤매는 것 그 자체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것이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맞는 말이죠. 대다수를 생각하면 케이스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럴듯한 그 결과는 어떤 주어진 길을 잃고 헤매는 사건에 그 개개인들이 찾는데 실패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충분한 자원을 그리고 노출되어지기 때문인데 그 적대적인 친숙하지 않은 친근하지 않은 환경 상태에 그리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있습니다. 많은 줄들이 있죠. 증거에 제안하는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이 드문 경우에선 극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운명을 개체, 종들 또는 심지어 전체의 생태계의 빈번하지 않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졌을 때 그 시간의 관점에서 생태학적 그리고 진화적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가장 중대한 결과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관련이 됩니다. 설립에 새로운 번식지, 새로운 이동 경로, 그리고 월동 장소의 이런 각각은 이러한 것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빈도에서 그리고 그들은 각각 가집니다. 그들 자신의 그 독특한 고유한 중요성을. 자, 주제는 새의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새는 죽을 운명이죠. 왜 그래? 방향을 다시 잡아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생물학적 현상이죠. 떨어져 나온 새는 먹을 거 못 찾고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게 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큰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 시간의 관점에서 생태학적, 진화적 과정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로 새 보금자리 이동 경로 월동 장소를 발견하게 되죠. 각각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과 빈도도 있고 그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게 된다. (39번) 직관은 엄청날 수 있지만 그것은 힘들게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쭉 투자했기 때문에 수천 시간들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에서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단지 그들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 일치에서 그들의 내면화된 전문성과 증거 기반의 경험과 함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자주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전문가라는 것을, 대부분은 특히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과 소셜 미디어에서 행동합니다.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공하죠. 폭넓은 범위의 의견을 세계의 위기에서 물질 없이 지식의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그것을, 그리고 AI 덕분에 보증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청중에게 더 경향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그것을 우리의 그 착각은 전문가에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관심사에 맞게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이죠. 우리는 가진다, 흥미있는 경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더 오픈마인드고 이성적이고 분별이 있다는, 그들이 생각할 때 단지 우리처럼. 39번 개인이 그들의 전문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직관은 훌륭하지만 힘들게 얻은 것이지요. 전문가란 수천 시간을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요. 데이터에 기반한 직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재된 전문성과 증거 기반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자칭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같은 속도로 확신으로 행동을 하고 증거 없이 막 의견을 제시하죠. 전문성 착각이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강화가 돼요. 이거는 AI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똑같이 생각할 때 개방적, 합리적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40번 빠르게 성장하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는 모이게 된, 그리고 저장된 대규모의, 그리고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굉장히 많이 쭉 초과시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면 강력한 도구 없이 그 결과 데이터는 수집된 커다란 데이터 보관소에 데이터 무덤이 됩니다. 즉 데이터 보관소가 되는 거죠. 거의 방문이 되지 않는. 중요한 결정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거가 된 채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서가 아니라 저장이 된 데이터 저장소에 다소 결정을 만드는 사람의 본능에서 결정되는 거죠. 단순히. 왜냐하면 결정을 만드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를 추출하는 그 소중한 정보를 숨겨지게 된 엄청난 양 속의 데이터에 노력들은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개발시키도록 전문가의 시스템과 지식 기반의 기술들을 전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저와
그 영역의 전문가들의 수동으로 입력하는 지식의 베이스 안에. 근데 이러한 과정은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편견과 실수를.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낭비되죠. 이 넓어진 갭은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서 요구합니다. 시스템적인 발달을 도구에 바꿀 수 있는 데이터의 무덤을 황금의 금괴로 지식에 엄청난 양은 데이터에 저장된 그 보관소에 압도한다. 인간의 이해를. 그래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구는 얻는 소중한 지식을 요구되어집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 주제는 많은 데이터 장소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가 인간의 이해 능력을 초과했죠. 저장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에 기반을 합니다. 왜?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할 도구가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 기반의 기술은 전제가 사용자 전문가가 수동으로 입력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편견과 오류가 생기고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데이터와 정보 간의 간격은 데이터 무덤을 금괴로 바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